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34이 되도록 결혼 생각 없이 일만 하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예비 며느리 은주는 첫인상이 괜찮았다.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이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은주가 인사할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름 마음도 열고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결혼 2년 만에 손자 도윤이가 태어났다. 첫 손주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은주를 위해 미역국도 끓이고 아기 옷도 미리 준비해두고 내가 아들 셋을 키우며 쌓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미역국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작은 충돌이었다.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육아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도윤이가 밤에 자꾸 깼다. 나는 당연히 업어서 달래주려 했다. 어머니, 아기를 너무 업으면 버릇이 나빠져요. 스스로 잠들 수 있게 해야 해요. 은주는 아기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게 너무 냉정해 보였다. 아기가 오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나? 우리 민수는 업어서 재웠는데 별 탈 없이 잘 컸어. 네, 하지만 요즘은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은주는 항상 요즘은이라는 말을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옛날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생후 6개월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나는 직접 쌀미음부터 곱게 갈아서 만들어주려 했다. 내가 아들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어머니, 저희는 BLW 방식으로 할 거예요. BLW? 그게 뭔데?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손으로 집어먹게 하는 거죠. 6개월 된 아기가 바나나 조각을 손으로 움켜쥐고 온 얼굴에 발라가며 먹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흘리기만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라니. 우리 때는 한 숟가락씩 떠먹여가며 아, 그런 방식은 아기의 자율성을 해쳐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야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새 아들을 키우며 터득한 모든 경험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는 기분이었다. 갈등은 일상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아기가 열이 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은주는 해열제만 먹이고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열 날 때 이불 덮으면 더 위험해요. 감기 들까봐 걱정되어서.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또 병원 얘기였다. 은주는 모든 병원에서 들은 말, 책에서 본 내용,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근거로 들었다. 나의 경험은 늘 과거의 잘못된 방식으로 치부되었다. 가장 힘든 건 아들 민수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더니 점차 아내 편을 드는 게 보였다. 엄마, 요즘은 정말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대. 은주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마저 나를 틀린 사람으로 보는구나. 엄마가 너희를 잘못 키웠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잖아. 아들의 말에 담긴 선의는 알겠지만 듣는 나는 계속 상처받았다. 어느 날 은주가 나에게 직접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육아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말끝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선의로 도와주려던 내가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다. 손자가 보고 싶어도 미리 연락하고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 하지만 어색했다. 무엇을 해도 하지 않아도 어색했다. 은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아이를 돌보다 힘들 때면 내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막상 내가 나서면 불편해했다. 도윤이가 14개월 되던 어느 날 은주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밤새 도윤이를 돌봤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울먹이는 은주를 보며 나도 마음이 아팠다. 우리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조금씩 변했다. 은주는 내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육아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머니, 이 책 한번 보실래요? 요즘 육아법이 어떤 건지. 은주가 건넨 책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일리가 있었다. 물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시대가 바뀌면 방식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변화를 시도했다. 은주야,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니? 조언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은주도 내 경험을 들으려 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균형점을 찾았다. 나는 은주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되 내 경험 중 도움될 만한 것들은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은주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가끔은 내 방식도 시도해 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역할 분담이었다. 은주가 육아의 주도권을 갖되 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역할을 정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 밤에 봐주는 것, 은주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보는 것. 도윤이가 3살이 된 지금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를 인정하되 각자의 영역은 존중하는 관계. 은주는 더 이상 내 모든 제안을 거부하지 않는다. 나도 내 방식만이 옳다고 우기지 않는다. 우리 모두 도윤이를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한다. 때로는 아쉽다. 내가 상상했던 정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도윤이에게는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관계.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내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도 상대방이 무조건 맞다고 굽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편한 지점을 찾는 것이다. 은주와 나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하지만 그 다름이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도윤이에게는 할머니의 따뜻함과 엄마의 현명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그리고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시어머니가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방도 나만큼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방법은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그 마음에서 시작하면 언젠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거리감이 있어도 괜찮다. 가깝다고 해서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니니까.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